급속한 중국의 경제 성장과 도시화의 과정 중 농촌에서 베이징으로 이사온 신혼부부 앙훈과 류핑궈. 이들은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했습니다. 류핑궈는 팔 마사지 샵에서 근무를 했고 그의 남편 앙쿤은 고층 빌딩을 청소하며 생계를 유지했죠. 그러던 어느 날 류핑궈의 동료 샤오메이가 해고당하게 됩니다. 那你少了什么呢？客人把小妹怎么了？他拿这个修甲刀啊，把人家脚趾甲给敲了半个。刘本荣你立魔高咒。 그래서 류핑궈는 그녀를 위로하고자 대낮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류핑궈. 그녀는 표정에 서름을 머금고 다시 직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곳이 집인 줄 알았던 걸까요? 그녀를 만지는 사장을 남편으로 착각한 류핑궈. 그렇게 류핑궈는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우연히 청소를 하던 남편이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我告诉你，你别敲窗，敲破了，我告诉你啊！跟我媳妇儿，我让你告你！ 앙쿤은 그녀를 위로해주지 못할 망정 해선 안 될 말들을 내뱉습니다. 真他妈脏！我操！ 다음날 그 사건을 계기로 사이가 멀어진 이들. 그리고 앙쿤은 복수심에 사장의 차를 망가뜨리고 그에게 금전 협박 전화까지 하게 됩니다. 喂，干你老婆谁入柜？2万块钱，银行那么多钱，你不去抢去？ 그날 류핑궈도 사장을 찾아가게 你 되죠. 可没跟我说你结过婚啊？这事到哪哪了，明白吗？以后也不要再见到你们任何一个。行行，你下车。您真的想开除我？我告你强奸。 사장은 그 사건 때문에 그녀를 해고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소식은 사장의 아내 왕매에게도 전달되는데요. 来找我要钱，这你就不聪明了。在精神上面的损失，你是可以通过别的方式。 앙쿤은 왕매이의 제안에 응해 서로 몸을 섞게 되죠. 한편 발 마사지 샵에서 해고당한 샤오메이는 음지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你让这傻逼多2步，买个手机我就让你摸，结果真买了。 그리고 왕매이는 남편 린동에게도 앙쿤이 찾아와서 협박을 했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여느 때와 같은 날 류핑궈는 무언가를 직감하는데요. 그녀의 직감은 맞았습니다. 바로 임신이었죠. 不是我，肯定不是我。明天就去院门做。你别做啊！我肚子又不是你的肚子。 다음날 앙쿤은 린동에게 찾아갑니다. 怀孕了。那恭喜你啊！ 刘苹果那个是9月20号，今天是10月23号。哎，就告你，你就去吧，你去告吧你。 그리고 린동은 불임이었던 아내에게 류핑궈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맞다면 입양하자는 식으로 얘기하게 되죠. 哎妈的，这算是我们领养的吧？ 더불어 사장은 앙쿤과 은밀한 계약까지 하게 됩니다. 答应了我这个生小孩的协议的话，那就是一码事，那就10万块钱的事。怎么能是一码事呢？不承认，我老婆了，所以你没付我那2万块钱损失费，这是一码事吧？ 그러는 와중에도 앙쿤은 왕매이와 은밀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결국 앙쿤은 정신적 피해 보상비와 더불어 류핑궈의 아이를 사장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게 됩니다. 这边精神损失，这是2万啊，这里有10万。从今天开始呢，刘苹果就是我们重点保护文物啊。 화려한 도시 속 어느 때보다도 더 무능력해 보이는 남편 앙쿤. 使劲，使劲，使劲！你说我们能跳？ 한편 사장 린동은 시도 때도 없이 류핑궈의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你怎么知道我住这儿啊？刘苹果生产以前，你们俩最好不要再同床了，有点难吃，但是难吃也得吃，对胎儿好。我走了。那你慢走。 그리고 사장은 류핑궈의 아이가 친자라고 확신하는 듯합니다.
매일 보살에게 사나이로 태어나길 바란다며 기도를 했죠. 动了，动了，动了，又动了，又动了。哎，你看，我一听它又动了。 배는 더욱더 불러오고 류핑과는 임신한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길 바라는 아이러니한 상황. 这孩子要是你的呢？ 걱정도 없는지 잠만 청하는 남편. 다음날 여느 때와 같이 해는 뜨고 그녀의 출산일도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숨죽이며 듣는 앙쿤. 그런데 이 아이는 앙쿤의 친자가 맞았던 것이죠. 不是 A， 我是 B。那你老婆有可能是 A 型血啊？不是，她是 O 型啊。我想请你把这 A 改成 B。干嘛呢？这别人以为干嘛的？ 결국 예정대로 아이를 사장에게 팔기 위해 혈액형을 위조하는 앙쿤. 그리고 류핑과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白得子啊！你说谁呢你？是啊，你生一个给我看看吧。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일을 날란 류핑과와 마냥 돈을 받아 신나야 하는 앙쿤. 别在这瞎嘚瑟了。我可没见过这么两个泼妻。 看在钱的份上，你别闹了，对你没有好处。 大哥，我小妹啊！ 오랜만에 만나게 된 샤오메이. 그녀는 매춘 일을 하며 더 피폐해진 듯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사장에게 판 걸 자책하는 앙쿤. 린동은 샤워하는 류핑과의 모습을 훔쳐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왕메이는 이 모든 상황이 아니꼽게 느껴졌죠. 그래서 그녀는 서슴없이 류핑과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서름에 북받친 류핑과. 그런데 앙쿤은 그간 숨겼던 진실을 아내에게 털어버리게 되죠. 那孩子是我吗？我背着你把孩子血型给改了。你还不嫌丢人？刘苹果，还不嫌丢人？你他妈完全变心，他妈就是一只鸡！ 냉혹한 도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진 류핑과는 결국 사장에게 안겼습니다. 连你都不要，你不是喜欢我吗？ 그리고 앙쿤은 어떤 계획을 꾸미려 하는데 과연 이들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도시인들의 위험한 욕망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 도시 베이징은 급속한 경제 성장의 상징이자 현대인의 인간성 상실을 극대화하여 보여주는 상징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먼지가 자욱한 도시 속 발빠르게 움직이는 베이징의 사람들.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 류핑과와 앙쿤은 농촌에 있다가 생계 유지를 위해 베이징으로 쫓기다시피 온 신혼부부입니다. 앙쿤이 그나마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고층 빌딩 청소 업무였고 류핑과는 반반한 얼굴 덕분에 결혼 사실을 숨기고 발 마사지 샵에서 근무하게 되죠. 자신의 아내가 성폭행 당하는 걸 목격하고도 결국 사장에게 돈을 받는 것으로 해결하는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단면의 논리로 영화가 전개됩니다. 영화 중간에 나오듯이 오히려 태아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길 바라는 류핑과의 아이러니한 상황. 또 왕메이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현재의 부를 포기하기 싫다면 남편의 만행을 눈감아줄 수밖에 없던 비참한 상황. 이렇듯 이 영화는 돈 때문에 펼쳐지는 세상의 수많은 아이러니와 비참함에 대해 말하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 믿음, 희망들이 모두 돈 때문에 사라지고 마는 안타깝고 슬픈 영화입니다. 영화 로스트 인 베이징은 세계 3대 영화 중 하나인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황금곰상에 노미네이트 되었으며 트라이베카 영화제 최우수 각본상, 명예언급수상까지 거머쥔 화제작입니다.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현 중국의 세태를 탁월한 상징으로 취약시킨 영화로 비평가들에게 평가받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꽤 생각해 볼 법한 영화의 메시지와 더불어 판빈빙 배우의 훌륭한 연기까지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영화 로스트 인 베이징이었습니다.